이 내용을 다룰까 말까 굉장히 고민됐어요. 3개월 안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 전세금 1억 돌려달라. 집주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채널 사다리TV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역전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을 다룰까 말까 굉장히 고민됐어요. 임대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고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있는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갱신을 하고 나면 3개월 안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계약갱신권으로 연장을 했어요. 나가고 싶어요. 3개월 뒤에. 그러면 오늘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2+2라며 그럼 2년 동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더더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야 임대인한테 한번 문자 보내볼까? 우리 전세 해지합시다 라든가 금액을 깎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집주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윳돈이 없는 집주인은 사실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제 6조의 3은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약갱신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서는 제 6조의 1을 준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6조의 2가 뭐죠? 6조의 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제. 이 조항은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죠. 이 법안을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환장을 노르시죠.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나가고 싶으면 오늘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하면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겠죠? 지금같이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에 소급해서 적용되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만에 서울 수도권 전세 가격이 무려 20%나 오르게 됩니다. 20%면요 10억 하던 게 12억이 된 거예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9년 10월에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기가 되기 전에 2020년 7월 31일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게 되죠. 2021년 10월 달에 만기가 왔는데 와,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5%를 인상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전세 가격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폭락하게 되면은 집주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겁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얼마인데 내 전세금 1억 돌려달라. 아니면 나 계약 해지하겠다. 임대인은 이 문자를 받고 정말 황당할 겁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할 건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임차인 말이 맞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는 2억, 3억 더 싼데 그나마 이 임차인은 1억만 깎아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역전세를 내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매매로 던져버리거나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더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요구에 수긍하게 됩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은 임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풀어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당장 풀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LTV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임대인들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걸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 여러분들도 이런 점 잘 아시고 미리미리 단단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파트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전역의 오피스텔 상승률은 저는 2006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입주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종부세 측면에서 봤을 때 초역세권인데 안 살 리가 없더라고요. 여기 발산역의 특징은 취득세,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빠지기